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심각한 건데 정청래 대표 메시지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이거는 좀 제가 봐서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개혁과는 오늘 발언입니다. 네.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오늘 저 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또 단초를 정청래 대표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흐름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도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으니까 제 관점에서 해석입니다. 이건 뇌피셜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제 관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국 혁신당이 그 공천을 줄 때요 의원들한테 상당수의 의원들이 검찰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공천이 돼 있죠.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근본적인 에너지 동력이 검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검찰 나쁜 놈들이다. 조국 그걸로 계속 메시지 선명하게 내왔죠. 오늘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혁신 동력은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는 판에 김어준 씨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심 의도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김어준 씨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까지 근 몇 달 동안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식 구조 속에서 시청자도 어떻게 되냐면 검찰 개혁 진짜 할 사람은 조국이야. 그렇지. 이재명은 틀려 먹었어. 이미 자기 공소 취소랑 엿바꿔 먹는 그런 자가 되고 있는 거.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흐리멍텅해.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식화가 점점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차마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전 설계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오늘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저격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김어준은 오늘 방송에서 이제 조상호 법무부 보좌관이랑 이지은 당협위원장 경찰 출신 토론에 앞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안이 충분한데 일부러 정부안이라는 워딩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당정협의안인데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안에 칼이 숨어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그리고 심지어 김 씨는 그런 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그런 검찰의 공격적인 수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된다.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옛날 조선일보가 기사 쓰면 내란당의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그걸로 발언하는 그런 그 콤비네이션이 지금 김어준이 노무현 대통령 일이 생각난다.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노무현 꼴 난다. 라고 하니까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그 이후인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올린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이 풀고 정청래가 받는 옛날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관계가 둘한테 설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하던 말 이어가자면은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이 조국과 조국 혁신당이 진짜 검찰 개혁의 주체야.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틀려 먹었어.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빌드업을 쭉 하면서도 그거를 바로 드러나지 않게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걱정돼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약을 바른다는 겁니다. 뭐 탄핵될까봐 걱정된다는 얘기인 네, 거죠. 똑같이 당할 수 있다고 자꾸 이재명 대통령 걱정해. 우리가 걱정하는데 이재명은 객관 강박의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쳐줘야 돼. 그런데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평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검찰 개혁안, 그다음에 뭐 처음에 최초 나왔던 정부안, 김용민 의원안, 뭐 이런 것들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할 여력이 없어요. 그럼요. 어렵고 시민들이 그 디테일하게 알 필요도 없어. 사실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대통령의 말씀 맞다나 비본질적인 거라든가 마이너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난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다 부활한다. 막 이런 식으로 방송을 때리면 그거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잘 없다고요. 맞아요. 마치 그 팩트에 입각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럼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저렇게 해버리면은 맞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큰일 났네, 검찰개혁 망해가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인지부조화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면 검찰개혁 할 줄 알았더니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저렇게 엉망진창이라고? 그게 왜 그래?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아, 사적 이익이 있었나 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을 가지고 네. 정치적 아젠다를 세팅을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다뤄버리면 거의 지금 몇 달 동안 주된 관심사가 계속 이거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강수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은 꼴을 낼 사람은 조국이다. 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조국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만 내. 다른 메시지 거의 없습니다. 자, 실제로 조국 대표가 포스팅한 거 한번 보세요. 자, 검찰 개혁이 방황하는 3가지 이유. 검사스러운 타임테이블. 보이는 빈대도 안 잡고 국민은 소외됐다. 이게 이제 한겨레 칼럼인데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포스팅하고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자,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코미디의 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를 다 가지고 조국 대표가 나옵니다. 여기 언뜻 보면은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52.9.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유지해야 된다. 40.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유지 쪽으로 이미 정부안을 통해 확정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동시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자신의 아젠다인 것처럼 조국 대표 포스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문항은 병치될 성질의 문항이 아니에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약으로 네, 오랜 수건이에요. 설정돼 있고 그걸 해왔어. 그리고 해냈어. 이미. 냈죠. 분리됐어요. 마치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마치 조국과 김어준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주도하고 옹호하는 사람. 그리고 정부안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반개혁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지고 병치 불가능한 서로 다른 질문을 이렇게 택일로 하도록 하는 여론조사를 설계했어. 뉴스공장이. 그리고 자기네 원하는 대로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거를 조국 대표가 포워딩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범죄적입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조국 대표도 보안 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듯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요. 인터뷰도 하셨었어요. 네, 그때는 민주당 안만 나올 때고 보안 수사권 완전 없애야 된다고 또 막 민주당이 달려갈 때거든요. 그때는 또 자기가 또 차별점을 낸다고 또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살짝 분위기 바꿔가지고 자기 선명성만 드러내려고 온 혈안이 되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이 생각을 오랫동안 못하는 집단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 게 내란전단 대파 재판부 설치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검할 때도 그렇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위헌 소지가 될 만한 요만한 꼬투리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내용 중에 검찰총장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 대통령이 여기까지 언급을 하잖아요. 이거 위헌이다. 헌법에 쓰여 있는 걸 어떻게 지금 바꾸냐. 개헌할 것도 아닌데 당장. 그리고 저들에게 빌미를 준다. 맞아요. 근데 왜 예전에 위헌 소지가 될 요만한 꼬투리도 잡히지 말자라고 했던 분들이 그렇지. 이제 와서 왜 위헌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굳이 끄집어 와서 진짜 인지부조화가 아닌가라는 국민들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뭐 정부 안만 나오면 위헌 소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필요했어요. 그렇죠. 계속 공격했던 분들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이 위헌 소지 있다고 하는데 왜 또 반론을 제기하나요? 그러니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좀 어렵고 방송을 듣는데도 잘 머리 안 들어오고 쟁점들이 많은데 나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용민 의원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그 검토 보고서를 아주 이제 전문위원이 굉장히 심도 깊게 요 법안은 요런 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잡힌다. 명칭 문제, 뭐 검사의 겸직 문제, 지금 현재 대립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안을 냈을 때부터 검토 의견이 쫙 있거든요. 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되게 오래된 사안입니다. 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논쟁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김어준 씨를 지목하고 빨간 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후속 조치가 잇따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했다는 건데
실제로 오늘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전해드리기 전에 조국 대표가 지금 대단히 뭔가 정돈되지 않은 정무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만 더. 지금 아까 여론조사 꽃에 정말 엉터리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포워딩을 하셨는데 이것도 포워딩을 하셨어요. 이틀 전에. 자, 한국갤럽 정당별 호감도 조사. 더불어민주당 50%, 조국혁신당 25%.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절반에 육박해. 엄청난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좀 너무나 섹시한데 안 먹혔다고 생각했나 봐. 그리고 다음날 한 번 더 합니다. 정당 호감도는 미래 지지율, 조국혁신당 정당 호감도 2위, 국민의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거 갤럽 조사 결과거든요. 갤럽 들어가서 보시면 조국 대표가 정상적 사고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포스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호감도가 분명히 미래 지지율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거 갤럽 들어가서 보시면 호감도가 24년 12월에 36까지 올라갔던 게 조국혁신당 호감도가 25로 떨어진 결과예요, 저게. 올라가서 25가 된 게 아니라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에요. 초상집이어야 돼. 근데 미래 지지율이래, 정당 호감도가. 더불어민주당 20%. 이건 사기적인 사실은 언명이에요. 실제로 미래 지지율이라면 정당 호감도가 미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거야. 곧 문 닫아야 되는 정당인 것이지. 근데 이걸 호도해가지고 마치 민주당이랑 혁신당이랑 반반. 자, 실제로 근데 이 정당 호감도 25%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호감도가 적으면 비호감도는 얼마겠어? 비호감도는 무려 60에 60. 예? 거의 국민의힘급이에요. 내란당급이야. 그리고 이 호감도는 51에서 60으로 계속 비호감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보도자료를 저거 내고 선전할 게 아니라 초상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10대, 20대, 30대에서 호감도가 13, 17. 10%대야. 이래서 합당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부울경. 부울경에서 대통령 지지율 더블 나오고 있거든요. 부울경은 더구나 조국 대표의 고향이야. 부울경의 호감도 비호감도 어떤지 아세요? 무려 이러면 나 같으면 그냥 접해서 정치고 나발이고 부울경이 65%가 비호감이고 호감은 18%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호감도 5%에 비호감도 80이에요. 만약에 합당했으면은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개 박살 날 뻔했잖아.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자기 유리한 25%만 드러내는 것은 적어도 학자였다면 이것은 곡하아세하는 겁니다. 절대 안타깝고 있어서 안 되는 짓을 하신 겁니다. 아쉬운 게 선거가 끝나고 그게 보궐이든 총선이든 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포스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지율이 됐든 호감도가 됐든 비호감도가 됐든 두 자릿수가 나오는 포스팅이 이게 유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봤더니 2.6% 지난주에는 2.8%를 이제 밑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 자릿수 뭐가 있을까? 한데 이게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활용하는 데에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계세요? 그냥 그 당을 지지하면서 처음에 왜 파란 불꽃처럼 모였던 분들이 아직도 그쪽에 대한 미련과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쉽고 안타깝죠. 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빨리 광고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 중요한 거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좀 충격적인 내용 많이 지금 보고 계신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이제 이 뉴스공장의 왜곡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그날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이제 김의원 위원이 고발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김어준은 안 했어. 장인수만 했어. 네. 알려줬죠 많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비판을 했죠.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뭔가 언론 중재.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방미특위에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방미특위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나중에 뭐 수정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김에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저 언사 이후에 처음으로 뉴스공장에 대한 것으로 사실은 해석이 되는데